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지적 측량 실시 사유들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지금 뭘 하는지 주소를 잃으시면 안 돼요. 공부하다 미아가 돼버립니다. 자, 현재 우리 등록상 정정 측량까지 보셨고요. 자, 이어서 자,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자,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용어를 좀 떠올리셔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하면 도시개발 사업, 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어촌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그런 정비 사업들, 얘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토지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토지개발 사업이라는 게 아예 그냥 쭉 밀어버리고 필지부터 새로 획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지를 새로 나눈다는,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하게 필지를 새로 획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당연히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되겠다, 그죠?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측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아예 필지를 새로 획정한다, 새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아예 지적을 새로 정한다라는 의미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부디 빨리 이 용어를 서로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하면 여러분들은 토지개발 사업, 그 대표적 예가 도시개발 사업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연동이 되셔야 돼요. 그럼 토지개발 사업 하면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하면 토지개발 사업. 자, 얘는 당연히 체계적 개발입니다. 아예 쭉 밀어버리고 새로운 신도시 건설한다 이 말이죠. 체계적 개발.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총 몇 가지 보셨나요? 지금 지적 측량 실시 사유 10가지 보셨다, 그죠? 네. 지금까지 보신 이 10가지 중에서요, 단 2가지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나면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을 시킵니다. 즉 좌표까지 나타낸다 이 말이죠. 체계적 개발. 그럼 체계적 개발과 관련이 있는 지적 측량이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 일단 지적 확정 측량, 그죠? 지적 확정 측량, 체계적 개발.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을 시킵니다. 좌표까지. 그다음 또 하나 뭐? 네, 축적 변경 측량.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과 축적 변경 측량은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을 시킨다는, 체계적 개발이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지적 재조사 측량입니다. 뭘 말하냐면 과거에 최초에 이제 신규 등록할 당시에, 처음에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할 당시에 당연히 현실의 경계를 기초로, 그 현실의 경계를 토대로 해서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이제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어요.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요.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소유자가 계속 바뀌면서요, 중간에 있는 그 경계, 담장 있잖아요. 담장을 철거하고 또 새로 집을 짓고 또 철거하고 또 짓고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럼 나중 되면요, 우리 이 지적 공부, 즉 도면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서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담장 쌓아놓으신,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살고 계신 곳에 담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지적 공부상의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안 맞아요. 최초에는 맞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마 시골 지역에 가보시면 특히 경계 자체가 담을 막 중간에 대충 담 쌓아놓고 있는데 이 담장을 또 철거하고 또 새로 공사한다고 뭐 새로 이 담장 쌓고 하다 보면 안 맞아. 그러면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네 경계가 뭐 침범했니 많이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두 집만 안 맞으면요. 한두 집만 안 맞으면 그 두 사이에 뭔가 서로 합의를 하던 아니면 소송을 하던 해서 바로 잡으시면 되는데 일대가 전부 다 안 맞아. 특히 시골 지역에 가보시면 많이 그래요. 한두 집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일대가 전부 다 안 맞아.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소송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아예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요. 우리 공간정보법 말고 특별법이 있어요. 그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아예 다시 현실의 경계를 기초로 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조사 측량은 우리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예. 안 맞으니까 한두 집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다 안 맞아. 그러니까 아예 현실의 경계를 기초로 해서 다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 일대 전부를요. 그걸 우리는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용어 아시겠죠? 예. 참고로 우리 지적 제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의 실시 사유 중에는 하나가 맞는데 이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 종류 중에 하나다, 실시 사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까 뭐랑 똑같으냐면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도 토지 표시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자, 공간이 흡수해서 옆에다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령 이게 X토지고요. 이게 Y토지입니다. X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Y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지금 여기 흰 분필로 제가 선을 꺼놓은 게 이게 현실의 경계입니다. 여기에 현재 담장이 쌓여있다 이 말이죠. 담이 여기 쌓여있다고. 자, 근데 X토지 소유자 갑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지금 이 담장 잘못 쌓아진 거야. 내 경계, 우리 경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소유권의 범위. 경계, 소유권의 범위. 그래서 내 소유권의 범위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 담장 현재 잘못 쌓아진 거야. 여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갑이요. 갑이 미치지 않고서는 여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이 담은 현재 잘 제대로 쌓아진 게 맞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로 간에 주장이 달라요. 자, 그럼 우리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하자고 합니까? 둘 사이에 측량하자고 해요. 아마 우리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적 측량하면 전부 다 이거 말하는 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이미 도면은 작성이 돼 있어. 도면은 이미 작성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신규 등록 측량할 때 이미 그 도면은 작성돼 있고, 그런데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나타내 보는 거야.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복원, 다시 나타낸다. 그럼 여러분들 보고 도면을 드리면서 자, 이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하실 수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제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뭐 다른 운동은 아니고 뭐 저는 뭐 헬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어렸을 때 원래 축구 선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뭘 얻었냐면 신경통. 정말로요. 기가 막힙니다.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게 비 오는 날을 맞춰요. 그리고 실제로 저하고 이제 좀 친한 분들은 진짜 농담 삼아도 한 번씩 연락이 와서 비가 올 거냐고 물어보는 농담처럼요. 그 정도로 제가 정확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 단점만 극복하면 기상청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어야지만 알아요. 다른 지역은 몰라.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당연히 여러분, 우리 지적도상에 있는, 그 지적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에 나타내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령 경계 복원 측량을 해봤더니 이거들 알아요. 갑은 개난지 됐다, 그죠? 얘가 도면상의 경계들 알아요. 도면상의 경계를 현실의 토지에 나타내봤더니 여기들 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갑의 X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노란 분필이에요, 흰 분필이에요, 파란 분필이에요? 노란 분필이에요. 아까 제가 법적인 효력,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지적 도면상에 있는 경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갑은 사실 개난 짓 한 거예요. 우리 갑 토지의 X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여기다라는 거죠. 경계복원 측량의 의미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이미 과거에 신규 등록을 해서요, 그때 측량을 해서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고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에 다시 나타낸다.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경계 복원, 다시 나타낸다 이 말이지.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한다. 우리 지적 측량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우리 일반인 분들은 거의 경계 복원 측량을 보고 지적 측량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갑 소유권의 범위는 지금 도면상의 경계입니다. 다만 갑은 뭘 주장을 할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상 경계복원 측량을 해봤더니 여기다라는 거죠. 네. 답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점유, 시효, 취득. 취득, 시효. 우리 민법에 따르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네. 아시죠? 네. 소유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면 일단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가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파란 분필 꺼놓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였다라면, 그러면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면 일단 변론으로 하고,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해서 그 도면상의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다라는 거. 일단은. 왜냐하면 점유, 시효, 취득은 아직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시효 취득을 주장을 해서 승소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시효 취득은 승소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왜냐하면 일단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요건 충족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중간에 지금 이 Y 토지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한 15년 점유하고 있는데 중간에 Y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요, 이 소유자 변동 시점부터 다시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셔야 돼. 변동된 때부터 다시 20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승소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어쨌든 뭐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도면상의 경계가 그 소유권의 범위다라는 거, 법적인 효력,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지적 측량입니다. 자, 이제 13번째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 하면요,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우리 지적 도면에는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하도록 합니다.
지적 도면에는 건축물 구조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것도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럼 건축물의 현황, 그 건축물의 위치 어디쯤,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는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다가 나중에 거기다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럼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것도 나타내셔야 되거든. 그럼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될까요?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현황 측량. 유의하셔야 될 것은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어디쯤 위치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필지가 있으면 요 건축물이 여기에 위치하는지 여기에 위치하는지 그거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적 도면을 보면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현황 측량. 자, 지금 이 두 가지 앞에 보셨던 지적 측량이랑 달라요. 앞에 보셨던 지금 이 11가지랑 이 두 가지는 달라. 뭐가 다르냐면,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토지가 있으면요, 도면을 작성하셔야 돼. 도면 작성하려고 합니다. 뭐 하셔야 될까요? 측량. 그래서 이때 실시하는 것도 지적 측량입니다. 당연히 측량해야 도면 작성할 거 아니에요.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어.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나타냅니다. 이것도 뭐예요? 측량. 그래서 이것도 지적 측량이에요. 이 둘 다를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토지가 있으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도 지적 측량. 그 다음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고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다시 현실의 토지 위에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도, 역으로 가는 것도 전부 다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신 앞에 11가지는요 어디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1번에 해당합니다. 전부 다 측량해서 도면 새로 작성한 거야. 가령 신규 등록 측량,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 측량, 측량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고, 등록 전환 측량, 정밀도가 훨씬 높은 1200분의 1을 축척으로 측량을 해서 도면 작성하는 거야. 축척 변경 측량 다 마찬가지죠. 재조사 측량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측량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신 요 두 가지는요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어. 그죠? 경계보건 측량이 뭐였어요? 아까 도면은 이미 과거에 신규 등록 측량해서 도면 이미 작성돼 있고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에 나타내 볼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역시 뭡니까?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고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이에요.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2번에 해당하는 지적 측량, 여기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측량, 즉 이미 도면은 먼저 작성이 돼 있다라는 거지. 2번에 해당하는 지적 측량이 뭐예요?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 요 두 가지는 동그라미 2번의 지적 측량에 해당한다는.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측량이 끝나더라도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측량해서 도면 작성할 때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했거든요. 과거에 신규 등록 측량할 때 그때 측량해서 도면 작성했잖아요. 그럼 그 도면 가지고 전자면적 측정기법 또는 좌표면적 계산법에서 면적을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측정을 해뒀어. 아시겠죠? 그리고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은 측량을 했다고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니거든. 따라서 면적 측정을 새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거지. 따라서 측량이 끝나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원래 측량 끝나고 나면 검사 받으셔야 된다, 그죠? 도면 새로 작성하니까
도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면적과 경계를 이제 새로 정하는 거거든.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도면 새로 작성하니까 그때는 면적도 측정하고 도면 새로 작성하니까. 즉 1번 여기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지적 측량은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거니까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하고 그 다음 검사도 받으셔야 돼.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소관청에 검사도 받으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현황 측량과 경계복원 측량은 도면은 이미 작성돼 있어.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측량이 끝나더라도 면적 측정하지 않고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이신 분들이 또 상당히 계실 거니까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수업 자꾸 반복해서 오늘 여기 끝내지 마시고요. 또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동영상 수업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측량이 끝나더라도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즉 2번에 해당하니까 현경이는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다. 과거에 측량해서 도면 작성해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잠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과거에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제가 실제로요, 저는 봤을 때 수업 시간에 저는 뭐 이렇게 좀 부풀려서 이렇게 픽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진짜 있었던,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놀이가 여러 가지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징어 게임도 보면 뭐 그런 게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게임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놀이가 땅 따먹기였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땅 따먹기 좋아했었어요. 거기다 또 좋아했던 놀이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루마블이라는 게 지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루마블 게임이라고 있어요.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게임입니다. 좋아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0대 후반에요. 20대 후반에 조그만 토지를 하나 취득을 했는데, 시골에. 그 토지를 취득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주말 뭐 체험 농장 뭐 이런 용도로 하려고 취득을 하고 주말에 갔어요. 갔더니 바로 옆에서 그날 농사를 이제 짓고, 바로 인접지에 계신 토지 소유자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아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저보고 제 땅이 자신 경계에 넘어와 있대요. 그거 알고 샀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중개사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모른다라고 했어요. 넘어와 있대요. 그럼 뭐 어째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불쾌하겠습니까? 왜 불쾌하냐면,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그 토지 소유자, 전 소유자 있을 때 이야기하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토지 취득하니까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그럼 뭐 어째요? 넘어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더니 상당 부분 그분 말이 맞아요. 실제 넘어갔더라고요. 상당 부분이 넘어와 있어요. 더 쓰고 있었던 거지.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대한지적공사 담당하시는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토지 면적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왜 제가 물어봤느냐면, 토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제가 매매 계약을 할 때 수량 지정 매매를 했었거든요. 수량 지정 매매를 해서 그 수량 부족으로 인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고 면적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그걸 좀 계산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면적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 면적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저도 그 지적에 대한 전문 지식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눈으로 봐도 이렇게 면적이 확 줄어들었는데 무슨 면적이 안 줄어든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한지적공사에 찾아갔어요. 지금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죠. 거기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 좀 높으신 책임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면적 측정을 안 한대요. 면적이 안 줄어드는 게 면적 측정을 안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 사건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지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학위도 받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제 설명 들었으면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넓이다. 도면상의 넓이다. 과거에 신규 등록 측량을 해서 당연히 현실의 경계를 기초로 토대로 신규 등록 측량해서 도면을 작성했을 거예요. 그 도면 가지고 전자면적 측정기법에서 면적을 측정하고 그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고 등기부에도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면적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한테 파셨던 그 매도인분은 실제로 우리 도면상에 있는 경계 면적보다 더 쓰고 있었던 거죠. 더 쓰고 계셨던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계복원 측량은요, 경계복원 측량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도면상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도면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 따라서 면적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예 면적 측정 자체를 안 해요. 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토지 중개를 하시면요, 저의 이 답답함을 여러분들은 이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아주 힘드실 겁니다. 일반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역정을 내실 겁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죠. 네. 여러분들은 뭐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테마가요,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은요, 뭐랑 또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면 지적 측량이랑 용어부터 해서 상당히 비슷해요.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토지 이동의 정의가 뭘 토지 이동이라고 하냐면, 토지 표시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토지 표시가 소멸하는 것을, 이걸 통틀어서 전부 다 토지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 표시가 다르게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다를 이자입니다. 다르게 바뀐다.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리관계는 변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률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권리관계는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토지표시는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팩트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바뀐다, 이동. 그럼 토지표시가 뭔지는 아신다,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다만 그 경계점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좌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등장하는 토지 이동 사유, 첫 번째가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은, 자, 이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요? 신규 등록은 이제 뭘 신규 등록이라고 하느냐면, 말 그대로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 그죠? 새로이 등록을 하니까, 자, 토지 이동 맞아요? 아니에요? 맞으니까 적어놨어요. 당연히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신규 등록은. 그럼 토지 표시가 어떻게 된 거죠? 발생한 거죠. 발생.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다. 토지 이동 사유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자,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새로 도면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에도 해당하고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 토지 이동 사유 맞습니까? 맞아요. 맞으니까 일단 적어놨어요. 네, 적어놓고. 그 다음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등록 전환은?
정밀도가 훨씬 높은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되니까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측량. 당연히 그래서 등록전환은 토지 이동 사유에도 해당하고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면 토지 표시가 등록을 전환하면 토지 표시가 바뀐다는 소린데 그죠? 토지 표시가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등록 전환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산을 하나 깎는다라는 거거든요. 산을 하나 깎는 거예요. 개발행위 하는 겁니다. 깎는다 이 말이죠. 그게 등록 전환이거든. 그럼 산을 깎으면 소재가 바뀌어요? 행정구역이 바뀌어요? 행정구역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기 신정동에 있는 산을 깎았다고 달동이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행정구역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소재가 바뀌는 건 아니고. 지번은 어떨까요? 지번? 바뀝니다. 아까 미개발 토지는 지번을 부여할 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산 48이었어. 그럼 얘를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산자만 떼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번 새로 부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당연히 일단 지번 바뀝니다. 따라서 벌써 토지동, 뭐라도 토지 표시 중에서 뭐라도 바뀌면 토지동이거든요. 따라서 등록 전환은 당연히 토지동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지목은 어떨까요? 여러분 등록 전환 개발 행위 한다는 거거든요. 개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이고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은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지목도 바뀝니다. 그 다음 면적과 경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아까는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아까 등록 전환이 미개발 토지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작성한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해요. 그 도면 가지고. 근데 등록을 전환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 개발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지적도 도면 새로 작성합니다. 그럼 이제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해요. 필연적으로 오차는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금도요 100% 순금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차는 발생해요. 그래서 등록을 전환하게 되면 면적과 경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소재를 제외하고는 얘는 다 바뀌어. 여러분들 그 프린트본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 전환은 얘는 소재 제외하고는요 모두 변경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이동 사유다라는 거죠. 토지 표시 중에서 뭐라도 바뀌면 토지동인데 등록 전환은 필연적으로 지번은 반드시 바뀌고요. 지목과 면적 경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은 당연히 토지동 사유에 해당하고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되셨죠? 그 다음 분할. 자, 분할을 하게 되면요. 분할하게 되면 반드시 한 필지 이상은 새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얘가 지번이 100이에요. 근데 이 한 필지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요. 한 필지는 이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본번에다가 그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 100의 1이라는 토지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반드시 분할은 필연적으로 한 필지는 발생합니다. 한 필지 이상은 반드시 발생해요. 당연히 토지동이죠. 발생했으니까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이 토지 지번 100은요 면적과 경계는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다 그죠? 그전에는 얘가 100이었는데 이제는 얘가 100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분할은 토지동 사유에 해당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는 면적과 경계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 새로운 필지는 한 필지 이상은 무조건 생겨.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도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분할은 토지 이동 사유에도 해당하고 역시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도 해당한다. 그 다음 합병입니다. 토지 합병. 합병은 반대로요. 이제 이걸 두 개를 바꿔 100과 100의 1 이 두 토지를 하나로 합쳐요. 그럼 100의 1 합병 후의 지번은 100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 100의 1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합병하는 바람에 소멸. 반드시 합병은 한 필지 이상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세 토지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거든. 그럼 두 토지는 소멸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반드시 한 필지 이상은 소멸. 그 다음 기존에 있던 필지는 얘가 100이었는데 합병을 하는 바람에 이 전체가 100이 돼버렸어. 면적과 경계가 늘어나죠. 지금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기존에 있는 토지는 면적과 경계가 달라지고요.
분할과 마찬가지로 달라지고, 근데 분할은 한 필지 이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합병은요, 한 필지 이상이 소멸한다. 당연히 토지이동. 그러면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합병은 토지 이동 사유에는 해당하나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목만 바뀌는 걸 이야기해요. 가령 지목이 전에서요 대로 바뀝니다. 건축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전에서 대로 바뀌어요. 그럼 말 그대로 지목만 바뀝니다. 지목 변경은. 자, 따라서 지목 변경은 당연히 지목이 바뀌니까 전에서 대로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토지 이동 사유이다 아니다? 맞다. 토지. 그러니까 적어놨어. 당연히 토지 이동 사유.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다만 면적 변경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비교를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 신규 등록 등록연합 분할까지는 토지 이동 사유에도 해당하고 얘는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도 해당한다. 그런데 합병과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에는 해당하나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등록 말소 또는 해면성 말소 같은 말입니다. 자, 가령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바닷가에 있는 토지 전부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어.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이다 아니다? 이다. 왜? 소멸이니까. 토지 이동 사유 맞다 그죠? 전부가 바다가 됐다. 그럼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 측량 실시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냥 슬퍼만 하시면 돼. 그죠?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어요.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으면 토지 이동 사유이다 아니다? 이다. 변경이 된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다만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 측량 실시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측량을 등록 말소 측량 또는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어서 축척 변경입니다. 이제 축척 변경의 의미는 아신다 그죠?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즉 일반적 개발을 체계적 개발로. 자, 그러면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요,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 소재가 달라지진 않아요. 축척 변경은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을 쭉 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축척 변경. 소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번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 부여합니다. 지번 바뀌어요. 나중에 지번 파트 가시면 이제 배우십니다. 축척 변경도 지번 새로 부여해요. 그럼 일단 지번 바뀌어. 지번 바뀌어. 당연히 토지 동사이다 그죠? 그 다음 지목은, 자, 아까 제가 축척 변경 여러분 축척 변경의 정의는 뭐였어요? 일반적 개발을 체계적 개발로, 일반적 개발을 체계적 개발로, 그게 축척 변경이다 그죠? 그러면 개발 행위를 하니까 축척을 변경하는 거예요. 개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이고,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은 역시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축척 변경도 역시 지번 바뀌고 지목 바뀌고요. 그 다음 면적과 경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밀도가 가장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해. 그럼 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이제 좌표까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필연적으로 오차는 발생해요. 이해하시겠죠? 네. 따라서 축척 변경도 등록 전환과 마찬가지로요. 소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과 축척 변경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축척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뀐다는 점은 공통점이거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공통점이니까 비슷한 게 많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점은 등록 전환은 아예 등록 자체가 바뀌는 거고, 등록 자체가 바뀌는 거고, 축척 변경은 등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럼 축척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하고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OX. O. 되신다 그죠?
토지이동 사유에도 해당하고 당연히 500분의 1을 축적으로 도면세로 작성하셔야 되니까 측량한다. 그래서 측량해서 도면세로 작성합니다. 당연히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자, 등록상 정정. 자, 소재 지번 지목이 잘못 등록이 돼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이 잘못 등록이 돼 있어서 이걸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죠.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뭐라도 바뀌면 토지동이에요. 따라서 소재를 정정해도 토지동, 지번을 정정해도 토지동, 지목을 정정해도 토지동입니다. 다만 토지이동 사유에 해당하나 지적 측량 실시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면적 경계랑 관련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면적과 경계입니다. 면적과 경계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이동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토지 표시 중에서 뭐라도 바뀌면 당연히 토지동이니까 역시 토지동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럼 이때는 지적 측량 실시합니까? 실시하지 않습니까? 한다는 거. 그래서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실 때는 등록상 정정, 지적 측량까지 실시하셔야 된다. 그래서 면적 경계의 정정은 토지동 사유에도 해당하고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도 해당하고 면적 경계 정정은 되시죠? 토지이동 사유에도 해당하고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도 해당하고 다만 소재 지번 지목 정정은 토지이동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토지개발 사업. 일단 토지동 사유에 해당할까요? 네, 당연히. 토지개발 사업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되면 쭉 밀어버려. 낙후된 지역 쭉 밀어버리고 필지부터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새로 획정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뀝니다. 지번 당연히 새로 부여하고요. 지목 당연히 바뀌고요.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토지동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한다.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얘가 매칭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당연히 지적 측량도 실시합니다.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토지개발 사업 측량 이렇게 안 해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을 새로 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하면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하면 토지개발 사업. 서로 연동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토지개발 사업은 소재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동 사유고 필지부터 새로 획정하니까 당연히 토지동 사유고 그 다음 필지 새로 획정하려면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되거든.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개편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몰라요.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개편 및 지번 변경입니다. 자, 행정구역 개편 가령 과거에는 그냥 경상남도 울주군이었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소재 바뀌죠. 소재 바뀝니다. 이제 소재가 울산광역시로 소재 바뀌었습니다. 지번은 어떨까요, 여러분? 네, 바뀌죠. 새로 부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김해공항 아시죠? 김해공항. 김해공항이 김해시예요, 부산광역시예요? 네, 부산광역시예요.
김해공항이 과거에는 김해시였거든.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입니다. 김해공항이. 행정구역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해시에서 쓰던 그 지번 그대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 소재와 지번이 달라져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소재하고 지번이 바뀌어. 다른 것들은 달라져. 행정구역이 개편했다고 갑자기 지목이 전에서 대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면적 경계 달라지는 거 아니고. 지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은 토지이동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소재 지번 바뀌니까. 다만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는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 지번 변경.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지번을 최초에는 아까 제가 북서 기본 원칙에 따라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본번 부여 원칙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해뒀어요. 해뒀다가 그 지번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요. 특히 뭐 때문에? 분할과 합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하게 되면 지번이 막 생겨요. 합병을 하게 되면 있던 지번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분할과 합병을 계속 거듭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1번 옆에 100몇 번이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한 그 취지 자체가 뭘 가게 되는 거예요?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1번 옆에 2번. 여러분 1번 옆에 2번 있고 2번 옆에 3번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네. 뭐랑 똑같으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 둔 거야. 선생님이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그래서 야 1번 2번 너 뒤에서부터 저기 앉고 3번 4번 이제 그 쭉 해서 이렇게 앉아온단 말이야. 앞에 큰 애가 앉아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 번호를 그렇게 부여해 뒀어. 키 순서대로 뭔가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방학이 지나고 나니까 확 달라져 버린 거야. 갑자기 50몇 번이 이제 제일 커버려.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번호를 그 부여한 취지가 뭘 가게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줄 세워. 다시 줄 서서 번호 새로 부여합니다.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면 지번 부여 취지가 뭘 가게 되니까 지번을 1번부터 다시 부여해.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번만 바뀌어요. 지번만 다시 부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토지동 사유 이다 아니다? 이다.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다만 면적 경계랑 전혀 관련 없어요.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다 개관을 해봤습니다. 이 골격을 세우신 걸 이제 기초로 해서 다음 과정,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법을 같이 세부적인 내용부터 해서 검토를 하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체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수업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 주시기를 부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목 하지 마시고 공시법만 좀 공부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점수가 잘 나오려면요. 그 과목의 선생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게 돼요.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사립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도 그 학교에 계세요. 제가 졸업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부임을 하신 여선생님인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남학교에 별로 여선생님이 별로 안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분이 그 과목에 맡은 과목이 뭐냐 국사 과목이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사였어요. 제가 일단 국사책을 딱 펼치면 저는 이제 딱 이 논리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근데 딱 그 책을 펼치면 당군이 곰이 애를 낳았대. 곰이 애를 낳았대. 그거부터 싫어. 곰이 무슨 애를 낳아요. 그게 당군이래. 그러면서 기원전 2333년 전에 뭐 태어났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지어낸 이야기잖아.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그때 우리 학생들 보고 그랬어요. 만점을 받으면 선물을 주겠다.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가 국사 만점이라는 신화를 정말로 하기 싫었던 과목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잘 안 되는 과목 있으면요 더 좋아해 주세요. 공시법에서 제가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여기서 점수 나와야 돼요. 그래야 2차 시험을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지적은 빨리 잡아놓고 가자고요. 12문제는 맞춰놓고 시작하자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반복 복습하시기를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